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주제로 지금의 상황을 일단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죠. 먼저 코로나19는 데이터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유럽 쪽 상황을 보면은 유럽의 그 경제 대국인 독일, 그 다음으로 2위가 프랑스, 3위가 이탈리아인데 이 세 나라의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냥 시작이거든요. 지금 계절적인 시기를 보면은 2차 팬데믹이 이게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1차에서 발생됐었던 1일 확진자 추이를 일단 갱신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좀 더 심한 상태거든요. 1차 유행 때는 뭐 이 정도 숫자. 근데 지금은 뭐 1일 확진자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를 하면은 독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 그리고 가속도도 계속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1차 팬데믹 때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심각했었던 그 당시보다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영국까지 본다면 일단 유럽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국가들은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그 속도가 1차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좀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받쳐주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결국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셧다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서 유럽의 경제는 일단 별개로 놓고 본다면 2021년도 굉장히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22에서 엄청난 돈을 또 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려면 일단 연준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도 지금 미국 쪽에서 부양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바람에 좀 불안한 심리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10월달 초에 파월이 부양책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이제 잘 유심히 보고 있을 텐데 일단 20에서 과감하게 움직이려면 연준에서 한번 같이 움직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 끝나고 아무리 늦더라도 12월 FOMC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 긴급하게 뭐 11월 말이나 뭐 12월 초에도 개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일단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은 유럽 쪽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이미 여름에 그 2차 확산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준으로 다시 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뛰어넘는다, 그럼 미국은 이제 세 번째 확산세입니다. 여름 때 이걸 좀 잘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그걸 그냥 그대로 껴안고 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는 이렇게 1차 대유행 시절보다도 좀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버티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동성은 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버티든 말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지금 이거 하나, 이 기대 하나만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고 셧다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코로나19가 이번 겨울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신만이 알 것 같아요. 이건 신의 영역이고 이때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는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심각한 건 맞지만 백신이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지금의 이 확산세에 대한 그 부담을 조금 상쇄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시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이미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완전히 변종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백신이 제대로 들어 먹을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우리가 약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일단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코로나19 상황만 보자면 이것들이 좀 증시에 하방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부양책이죠. 파월이 추가 부양책 없으면 이제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양책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바람에 이미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기사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미 여름부터 상업용 부동산에서 연체율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결국 낼 돈이 없는 거죠, 이거. 지금. 특히, 언택트 쪽 업종은 괜찮지만 그 외의 쪽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 경제에 있어서는 아마 이거 월세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이 나와야 해결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좀 막으려면 연준에서 MBS 매입을 좀 다시 늘려야겠죠. 그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국 이 부양책 빨리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결국 최근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시 대차 대조표가 여름에 줄었던 것이 다시 살짝 이렇게는 아니지만 야금야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뒤에서 좀 자산 매입의 그 양을 조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어쨌든 버텨내기 위해서는 연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정치공학적인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양책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양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도 기존에 모든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민주당 쪽으로 넘겼고 그 부담을 계속 안고 대선을 갈 수는 없으니까 펠로시가 다시 공을 트럼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양책 안 되면 트럼프 탓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트럼프가 받아서 그럼 합의해야지 라고 할까? 전혀 그렇진 않겠죠. 트럼프와 공화당 쪽에서도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풀 패키지의 부양책은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결정이 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연준이 조금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이 미 대선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FOMC 관련해서는 11월 FOMC가 4일에서 5일입니다. 근데 미 대선이랑 겹쳤죠. 그래서 FOMC에서 연준이 뭔가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시기에는. FOMC에서도 그 미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분명히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불복선언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정권을 잡은 당 쪽에서 이 부양책을 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두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만약에 불복선언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연준에서 빠르면 11월 말쯤 아니면 12월 FOMC 전까지도 이제 한번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FOMC에서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12월 FOMC는 14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고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 부양책 지연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추가 타격, 더블 딥 현상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더 많은 유동성 공급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12월 FOMC에 더 많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채권도 많이 이제 찍어내야 될 텐데 이 금리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FOMC에서는 만약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 요게 튀어나오면서 연준이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슈는 지금 펠로시가 방금 트럼프 때 공을 넘겼죠. 48시간이라는 일부러 또 48시간이라고 시간 압박을 줬어요. 이게 약간 의도적이죠. 48시간이라는 시간 압박을 주면서 이제 공을 트럼프에게 넘겼고,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책임이다, 공화당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가능성이 커요.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공화당에서 그냥 그걸 당하고 보진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든 또 이 공을 또 민주당으로 넘기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48시간 내에 완전히 합의될 거다라고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합의가 된다면 정말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를 해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의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19일부터 23일까지 홍남기 그 부총리가 국감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3일까지도 이 국감장에서도 대주주 이 3억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힘이 없죠. 그동안 선물 흐름이랑 코스닥이랑 얼추 이제 비슷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완전히 따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매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위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악화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에 이런 것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오히려 하방으로 힘이 좀 크게 의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다라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정장 이후에 정말로 진정한 그 버블을 보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겪어내시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크게 봤을 때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0월 22일 날 수술이 잡혀 있어서 당장 내일부터 미리 입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리는 게 영상 업로드는 10월달은 마지막이고, 수술 이후에도 좀 며칠간 더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달은 이제 영상이 못 올라가고, 11월달 들어가서 월요일에 올릴지 아니면 수요일에 올릴지는 제가 커뮤니티 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상 말고 그 커뮤니티 글은 계속 보면서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영상만 안 올라가는 거지 커뮤니티 글까지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기준, 이제 코스피랑 연동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라인은 선물지수 기준으로 300 라인입니다. 이 300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게 쓰리봉이라는 게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박스만큼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276 전후까지는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을 이탈하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늘도 1.4% 정도 빠지긴 했는데, 코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이 800 라인 있잖아요. 이 800 라인을 깨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800 라인을 깬다. 그럼 얘도 이만큼의 폭만큼 밑으로 레벨 다운이 될 거예요. 그 라인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690 정도 되고요. 만약에 좀 다운슈팅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 뭐 660, 그러니까 670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폭이 고가 대비해서 이 폭이 거의 코로나 당시 때 그 2차 폭락이죠. 이제 폭락이 본격화됐을 때 이 폭만큼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선물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코스닥 시장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주주 이거 지금 이번 주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해질 거예요. 3억으로 그냥 딱 못이 박힌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출회가 될 거예요. 이미 트레이딩 경험이 많은 대주주들, 큰 손들은 이미 다 여기서부터 이미 분할로 물량을 좀 줄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뭐 이거 딱 넘긴다고 여기서 우르르 쏟아내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은 하지 않고 이미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투매 물량까지 같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보면 전형적인 쓰리봉 형태인데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우측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살짝 높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이거는 코스닥 150 선물입니다. 코스닥 시총 150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지수예요. 그러니까 대형주죠, 대형주. 대형주 쪽에서는 반대로 왼쪽 어깨보다 우측 어깨가 더 낮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미 대형주에서 자금 이탈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자금 이탈됐던 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단기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순환매 반등 구간에서 순환매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금이 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로 보면은 우측 어깨가 더 높지만 실제로 이 대형주 쪽에서는 자금이 더 많이 이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종합지수랑은 좀 다른, 좀 더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1200 라인. 요거를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 150이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150 선물이 1200을 깬다. 얘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폭만큼 레벨 다운이 되겠죠. 이 지수 폭만큼. 그래서 이 폭만큼 레벨 다운이 되는 위치가 1140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1020 정도. 그래서 1040에서 1020 요 사이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중요한 라인을 깨게 되면은 지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한 3, 4일만 해도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캔들에 이렇게 이때 당시도 보면은 한 방, 두 방, 세 번째 시가가 얼마입니까?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8%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시가가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반대 매매가 됐다는 뜻입니다. 반대 매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수 캔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그런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1200이 깨지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합으로는 800이 깨지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로는 300이 깨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옵션 포지션을 지금 보면은 일단 외국인 포지션만 볼게요. 외국인 포지션 위로는 일단 매도 물량을 많이 걸어놨어요. 330까지 거의 매도 물량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푸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물량이 있는데 이 중간에 매도 물량 잡힌 구간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이 되는 300 전후입니다. 300 전후. 302에서 297.5 요 사이. 요 사이에 매도를 걸어놨어요, 일단. 근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라인을 깨게 된다. 밑으로 가속도가 붙겠죠. 그 흐름이 지금 옵션 포지션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최대 276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간이 11월 첫째 주인데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와 그리고 대선 주간의 그 다음 주 요 사이의 변동성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시장에 막 과감하게 포지션을 이제 잡기보다는 지금 일단 관망을 해야 되는 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돼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번만큼은 이런 방식의 반등은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는 없을 것 같고, 좀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기간 조정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11월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참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11월 4일날 어떤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물 경제 쪽으로도 일단 미국 쪽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다 제거되고 백신까지 나온다 내년 초에.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 회복은 내년 1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물 경제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 회복이 건강한 회복이냐? 전혀 아닙니다. 부채로 만드는 회복이거든요. 부채로 만드는 회복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내년쯤에 백신이 나오고 내년쯤에 한번 좀 두 편 정도로 나눠서 이 부채 문제, 그리고 이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꺼질 때 어떤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이 채널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그 시기가 향후 만들어지는 버블 피크, 그리고 버블이 붕괴될 때 그 시점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0월 달은 이제 영상 업로드가 없으니까 11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